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1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탐구 영역 과학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고2와 마찬가지로 고1 모의고사 문제에도 풀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다음은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와 학생 ABC의 답변이랍니다. 과학선생님 뭐라고 제시했냐면, 여러분 무동력차가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할 때 무동력차의 에너지 변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속력이 증가한답니다. 자, 속력이 증가해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려가요. 내려가면 지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지면과 가까워지니까 감소하죠. 자, 그러면 A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맞았죠? B, 지면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맞았죠? 역학적 에너지 증가해요. 틀렸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이요. 다음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과정이랍니다. 저항값이 105ohm인 니크롬선 A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회로를 구성하랍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며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랍니다. 저항값이 일정해요. 자, 저항법칙에서 V는 IR이죠. 그렇죠? R이 일정해요. 요 놈이 일정해요. 그러면 이거는 R은 I분의 V 나와요. 105ohm으로 일정하게 해놨을 때입니다. 그럼 이게 증가하면 이게 일정한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도 증가해야 되죠. 전압과 전류는 분명히 비례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해야 돼요. 왜요? 이게 일정해야 되니까. 이게 변하면 안 되니까. 105ohm이라고 지금 해놨죠. 이 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요게 증가하면 요거 증가해야 되고 요게 감소하면 요것도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 비율값이 105ohm으로 일정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가에서 A를 저항값 205ohm으로 하래요. 자, 저항값을 200으로 바꿔요. 205ohm으로 바꿨어요. 바꾸면 니크롬 바꾸고 막 205ohm인 니크롬선 B로 바꾼 후 나를 수행하랍니다. 나가 뭐예요? 전류를 흘려가지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보라는 얘기죠. 자, 저항이 커져요. 그럼 전류가 잘 흘러요? 못 흘러요? 전류가 잘 못 흐르죠. 똑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잘 못 흐른단 말이에요. 저항값이 커지면. 그렇죠? 자, 그러면 AB의 흐름에 대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압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똑같은 전압에서 A는 얼마짜리냐면은 105ohm짜리예요. B는요, 205ohm짜리예요. 그렇죠? B는 205ohm짜리예요. 자,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전류가 잘 흘러요? A가 잘 흘러요. 그럼 똑같은 전압값을 걸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비율이 일정하니까 직선 형태로 나와야 돼. 이렇게. 둘 중에 A, B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전압에서 이거 두 개 중에서 누가 전류가 잘 흘러요? A가 잘 흐르죠. 따라서 A가 위에, B가 아래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찾아보세요. 여기는 전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누구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은 빛의 3원세계에 해당하는 빨강, 초록, 파랑 빛이 나오는 화소로 구성된 화면에서 색을 표현할 때 RGB입니다. 화면의 각 지점 A와 B를 확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는 초록빛이, B에서는 빨강빛이 나오는 화소가 꺼져 있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A는 무슨 색깔이냐면 빨간색과 파란색이에요. 이거 합해지면은 자홍색 나와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초록색과 파란색이에요. 이거 합하면 청록색 나오죠. 청록색.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죠. 자홍색과 청록색.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를 액체 B에 넣은 후 A와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T일 때 A와 B의 온도가 같아졌답니다. 4번 보시면 A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B는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B 그래프고요. 이게 A 그래프인데 여기서부터는 A와 B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단, 열은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하지 다른 곳으로는 출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에너지는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렇죠?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은 거고, 그럼 A가 B보다 온도가 높았으니까 A에 있던 에너지가 B로 이동해야 되죠. 자, 그럼 기억 보세요. 0부터 T까지 열은 B에서 A로 이동해요. 0부터 T까지 열은요, A에서 B로 이동하죠. A가 온도가 높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0부터 T까지 B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자, 온도가 낮았다가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니은 맞았습니다. T 이후에 A와 B는 서로 열평형 상태, 온도 변화 없죠. T 이후에. 따라서 열평형 상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가 용철 저울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A를 물에 넣었을 때 A가 물속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번은요, 순수한 물체의 무게예요. 그렇죠? 이거는 A의 무게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예요? 40N이에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근데 나는 가의 A를 물에 넣었을 때 A가 물속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데, 그때 용철 저울이 30N이래요. 즉, 나번은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다 물체를 넣으면 뭐가 생기죠? 부력 생기죠. 어느 쪽으로요?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부력이 밀어 올려요. 그러면은 중력에서 부력을 뺀 게 지금 눈금에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눈금에 지금 30N 나타났어요. 중력은 40N이었죠. 이거요. 그럼 부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10N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요? 1번이요. 비교적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감압 용기에 풍선을 넣은 모습을, 나는 가의 감압 용기에서 공기를 뺀 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릇이 있고요. 여기 딱 밀봉이 돼 있어요. 여기에 풍선을 넣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기를 빼요. 여기서 공기를 뺍니다. 그랬을 때 풍선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자, 이건 풍선은 왜 커질까요? 이 상태라고 한다면 풍선 안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과 풍선 밖에 있는 공기가 풍선을 미는 힘이 같으니까 풍선의 형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깥쪽에 있는 공기를 제외하면 바깥쪽에서 풍선을 미는 힘이 줄어들죠. 그럼 상대적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감압 용기 속 기체의 분자수는, 이게 가고요. 이게 나예요. 공기를 뺐죠? 그럼 누가 많아요? 분자수는. 요놈이 많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풍선 속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습니까? 가가 더 크죠. 기체의 압력은 단위 면적당 미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부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단위 면적은 커졌기 때문에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인데 면적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압력은 요놈이 더 크단 말이에요. 가가.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나의 감압 용기에 공기를 다시 넣어주면 풍선의 부피는 증가한다. 감압 용기에 공기를 다시 넣어줘요. 공기를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외부에서 풍선을 미는 힘이 커지죠. 그러면 풍선이 쭈그러들어야 되죠. 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라 1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이온, 가에서 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온이 뭐예요?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생기는 정기적 현상. 정기적 입자를 말하죠. 중성 원자. 예를 들어서 리튬 봅시다. 원자 번호 3번이에요. 원자 번호 3번. 이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중성, 여기 아무 표시 없죠? 중성이에요. 그럼 플러스 3개고요. 마이너스도 3개라 정기적으로 중성인 0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리튬이 전자 하나를 잃어보세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플러스는 3개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하나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전자가 하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합하면 플러스 1 나오죠. 그래서 리튬이 이온으로 되면 Li 플러스 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의 가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양성자가 3개죠. 그런데 전자는 2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가는 플러스 1입니다. 나번 그림은요. 양성자 몇 개예요? 8개예요. 가운데에 플러스 8이라고 돼 있죠? 전자가 총 몇 개예요? 2, 4, 6, 8, 10개입니다. 그러면 양성자 8개에 전자가 10개.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합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나는 마이너스 2가예요. 2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요. 양성자 몇 개예요? 11개죠. 그렇죠? 근데 전자는요. 2, 4, 6, 8, 10개예요. 다는요. 그러면 플러스가 하나 남죠. 즉 다는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랍니다. 1번 마이너스는 원자핵이다. 틀렸죠? 원자핵은 지금 플러스 쪽 가운데 있는 겁니다. 2번 가는 음이온이다. 가 양이온이죠. 나는 양이온이다. 나 음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원자핵의 전하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원자핵의 전하량 보세요. 가하고 나 중에선 가는 플러스 3, 나는 플러스 8. 따라서 나가 더 크죠? 틀렸습니다. 원자일 때 전자수, 원자일 때란 얘기는 중성 상태를 말합니다. 전자수는 누가 더 많아요? 다가 더 많죠. 다는 플러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개가 있었단 얘기예요. 중성일 때는. 그 다음에 나는 플러스가 8이니까 마이너스도 8개가 있었단 얘기고요. 그래서 다가 나보다 원자일 때는 전자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은 염화나트륨, NaCl, 수용액, 가와 수용액입니다. 염화나트륨, NaCl, 수용액이에요. 물속에 녹아있다는 얘기죠. NaCl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산은 수용액이에요. 또 AgNO3. 녹아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걸 혼합했대요. 혼합하면 이게 수용액이니까 이 수용액 상태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형태로 있고요. 그래서 가와 나 이걸 혼합해요. 그러면 혼합하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Ag와 Cl이 만나면요. AgCl 은색 침전이 생겨요. 침전물이에요. 가라앉는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온 상태로 있고요. 됐죠? 그러면 가하고 가는 NaCl이고요. 질산은 나래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에는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나는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네모와 동그라미예요. 색칠된 네모와 색칠 안 된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3개, 색칠된 네모 3개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가고요. 이게 나예요. 근데 가는 NaCl이라고 했고요. 나는 AgNO3라고 했어요. 요게 합해져서 나타나는 게 다번 그림인데 앙금이 있대요. 여기 앙금. 이 앙금이 뭐래요? AgCl이에요. 은색 침전물. 자,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Na와 NO3 남았죠. 그렇죠?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동그라미 3개 남아있고요. 삼각형이 4개예요. 그 다음에 별이 하나 있어요. 별. 자, 그럼 여긴 별 없죠? 그럼 여기에 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있고요. 그럼 동그라미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그대로 있죠. 여긴 삼각형 없으니까 여기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죠. 삼각형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그럼 삼각형 4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별은 여기에 있는 거와 반응을 하고 남은 게 하나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없는 건 누구예요? 이거 없죠? 이거 없죠? 그 다음에 삼각형하고 동그라미 여기 있지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삼각형 여기 있지요? 그러면 뭐예요?
별하고 지금 사각형, 칠해진 사각형이 반응을 해서 AgCl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Ag 하나랑 Cl 하나랑 만나서 AgCl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사각형 칠해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3개가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이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해야지만 요 3개랑 만나가지고 침전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별 3개 반응한 거 3개 그려보세요. 그럼 별이 총 몇 개예요? 4개죠. 별 4개에 삼각형 4개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 가는 액체 X와 Y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분리하는 장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액체 Y와 Z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혼합물의 분리법이지 혼합물의 분해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섞여만 있는 상태예요.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만 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인데 자, 가는 뭐예요? 액체 Y와 Z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지금 히터 위에다 올려놨죠. 스토브 위에다가 가는. 그래서 가는 뭘 이용한 겁니까? 끓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끓는 점 차이를. 먼저 끓어오르는 게 기체로 돼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X가 먼저 나왔어요. X가. 그럼 이거는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끓는 점이 이거는 Y보다 낮은 거예요. Y는 늦게 끓었다는 얘기예요. X가 먼저 끓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버는 보세요. 나버는 Z와 Y가 섞여 있는데 Y가 아래쪽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즉 Y가 가라앉아 있죠. 그럼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죠. 밀도 차이 구분법,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입니다. 나버는요.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끓는 점은 X가 Y보다 높다? X가 Y보다 낮죠. 그래야지만 먼저 끓어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나에서 액체의 밀도는 Y가 Z보다 크니까 부어서 아래로 가라앉아서 먼저 아래쪽으로 나오겠죠.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나에서 혼합물이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리할 수 있다. 혼합물이 분리되는 원리가 바로 뭐예요? 끓는 점 차이죠. 나는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리하는 건 끓는 점 차이죠. 그런데 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게 아니라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입니다. 자, 10번이요. 다음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랍니다. Mg와 O2가 만나서 MgO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 지금 A라고 돼 있거든요. 잘 보세요. 산소가 2개, 2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1이죠. 그러면은 한 개가 더 많아야 되죠? 그러면 앞에 뭐 써줘요?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산소 하나 하니까 2개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2면은 여기 2 해보세요. A에다가 2. 그럼 마그네슘 2개, 마그네슘 2개. 왼쪽과 오른쪽 동일하죠? 물론 방정식에서 이 앞에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화학원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화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표는 반응 용기에 Mg와 O2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물 중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 실험 가와 나에 대한 자유를 냅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런데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산플레나마 12번이죠. 얘는 12번이에요. 12번. 얘는 산소는요 8번이에요. 원자 주기율표는 20번까지 기억해 두시면 주기율표 상태로 그림 상태로 기억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12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질량수 얼마 나와요? 24예요. 얘는요 16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4 대 16으로 반응했어요. 24 대 16으로. 그러면 이거는 몇 대 몇이죠? 8로 약분되죠. 그러면 3 대 2 나옵니다. 즉 산소 2g, 마그네슘 3g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가번을 보시면 마그네슘이 3이고요. 산소가 3이에요. 3 대 2로 하니까 이때는 남는 게 산소가 1g 남아야 되죠. 3 대 2로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마그네슘이 7,
산소가 4예요. 3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여기가 2일 때 여기는 6이 돼야 되니까 3대 2니까 2일 때 3이 되고 4일 땐 6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대 2로 되니까. 그럼 여기는 남는 게 뭐예요? 마그네슘이 1g 남아요. 자, 그래서 기억 보세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A는 1이다. 틀렸죠? 2입니다. 니은 MgO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 성분 원소의 질량비 요게 24대 16이니까 3대 2. 네, 니은 맞았습니다.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반응물의 종류 틀렸죠? 가는 산소, 나는 마그네슘. 나는 마그네슘. 따라서 니은만 맞았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번엔 11번입니다.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호흡 중 하나랍니다. 광합성은 뭐예요? 광합성 뭐 하는 겁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가는요. 에너지가 방출돼서 나오죠? 호흡이에요. 나는요. 빛 에너지 들어가죠? 광합성이에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가는 호흡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가는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납니까? 가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이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엽록체에서 나가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건 광합성이니까 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입니다. 12번 표는 사람의 감각기관 A에서 C까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에서 C까지는 각각 귀, 눈, 코 중에 하나랍니다. A 보세요. 후각세포가 있어서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코지요. B는요. 주변의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 눈이지요. 그 다음에 C는요.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를 감지하는 거 귀지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는 코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 빛의 양이 많아지니까 동공이 줄어들지요. 커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C에는 달팽이관이 있다. 귀에 달팽이가 있는 거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3번입니다. 그림은 고양이 분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종속, 과목, 강문, 개로 되어 있죠. 개가 가장 윗단계입니다. 종이 가장 아래쪽 단계고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아래쪽 단계는 위쪽 단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이랍니다. 기억은 동물계이다. 동물계 맞았죠? 고양이. 개는 동물과 식물계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 고양이니까 동물계입니다. 니은 식용목에 속하는 생물은 식용목, 목이죠. 척삭동물문에 속한다. 자, 목은 문의 하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용목은 척삭동물문의 지금 아래쪽 단계란 얘기입니다.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여 생신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물이 이게 종이 그 정의입니다. 종의 정의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물이 그 종이 바로 지금 고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입니다. 14번이요. 그림은 사람의 기관 A에서 D까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A에서 D는 각각 간, 위, 쓸개, 이자 중 하나랍니다. 자, 14번 볼까요? 14번 A 뭐지요? 간이에요. 간이에요. 간에서는 쓸개즙이 생성이 돼요. 이거 쓸개즙이 생성이 되는 곳이 간이에요. 그러면 이 쓸개즙 저장은 어디가 돼요? 이거는 쓸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보세요. 위에요, 위. 소화되는 곳이죠. 위에서는 펩신. 위에서는 펩신이 분비되면서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C 보세요. C는 이자입니다. 이자에서는 이자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D가 바로 쓸개예요. 쓸개즙이 저장되는 곳. 자, 그러면 A는 위이다. A는 간입니다. 다음에 2번이요.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B 위지요. 펩신이 분비되면서 단백질 소화 맞았습니다. C에서 펩신이 분비된다. C가 어디예요? 이자지요. 이자는 이자액이 나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D
4번. D에서 쓸개즙이 생성된다. 생성은 간입니다. 틀렸죠? 5번. A에서 D까지는 모두 순환계? 아니죠. 소화계입니다. 그래서 2번만 맞았습니다.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인데,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즉 유전병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네모가 남자, 동그라미가 여자입니다. 정상인 남자와 정상인 여자 사이에서 유전병인 여자가 나왔어요. 유전병인 여자가 나오고요. 정상인 남자와 다시 그 정상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유전병인 남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유전병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대립 유전자는 우성 대립 유전자 A와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a가 있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유전병 가가 우성 유전자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가 유전자가 있다면 우성이니까 항상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남자가 AA고 여자가 요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성이니까 만나면 항상 자손은 항상 유전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될 테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A의 유전자가 요거고 B의 남자 유전자가 이거고 여자 유전자가 이거라고 하더라도 얘가 우성이니까 우성의 유전병 A의 유전자가 있다면 A에 있다면 얘는 우성이니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에 유전병 유전자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열성 유전자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의 유전자는요?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우성이 있으면 얘는 열성이니까 유전병이 안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도 요거 있고 어머니도 요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정상이고 어머니 정상이죠. 정상이니까 정상인 우성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보균자 상태로만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근데 정상이에요. 그러면 요거 우성 유전자 요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자손이 이게 나왔어요. 유전병이. 그럼 자손도 요게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머니 여자로부터 요거 하나 받고 남자로부터 요거 하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는 요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얘가 지금 기억이거든요. 얘 동생이란 얘기는 요 둘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형은 A. 여기서부터 A랑 요거 하나랑 만나서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스몰 a랑 이쪽에 스몰 a 만나서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은 암석의 생성 과정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입니다. 변성암은 기존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 만들어지는 거, 변성암의 정의죠. 그 다음에 맞았습니다. 니은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나 지하에서 식으면서 만들어져. 맞았죠. 화성암의 정의입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하나 또는 지표면이나 지표면 근처에서 냉각되면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고, 그 만들어지는 깊이에 따라서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화강암이나 섬노암, 반려암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암은요.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하의 얕은 곳에서 천천히 식을까요? 급격하게 식을까요? 지표 쪽으로 가면 공기하고 접촉이 일어나니까 급격하게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냉각돼서 굳어진 암석인데 뭐가 있어요? 현무암이나 안산암, 유문암 이런 것들이 화산암입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나 지하에서 식으면서 만들어진 거 맞았습니다.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 맞았습니다. 따라서 A, B, C가 다 맞았으니까 5번입니다.
자, 17번이요. 그림은 전 세계의 지진 및 화산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태평양에서 지진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주로 생기고 있지요. 그림상에서 지진이 일어난 곳 점 찍어진 걸 보세요. 가장자리 주변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니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화산이 분출합니까? 틀렸죠. 지진이 있는 곳은 항상 화산이 일어나지가 않죠. 아래쪽을 보세요. 태평양 아래쪽. 화산은 없고 지진만 주로 일어나죠. 틀렸습니다. 티그,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하고 있죠. 경계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과 티그시 맞았으니까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부근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전선이 뭐예요?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만난 만난 경계면이 지면과 맞닿은 곳, 거기가 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이 지금 지표면에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18번 보시면요, 전선 모양이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전선이에요? 한랭 전선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한랭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요,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거는 온난이에요. 한랭 전선은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냉각되죠. 그래서 좁은 형태의 두꺼운 구름이, 적은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좁은 형태에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런데 온난 전선은요, 차가운 공기 무겁단 말이에요. 그게 아래쪽을 깔고 있으니까 그거를 무거운 공기를 가벼운 공기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따뜻한 공기, 가벼운 공기가. 그래서 차가운 공기 위쪽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쪽을 타고 올라가면서 식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걸쳐서 구름이 생겨요. 그래서 비 내리는 지역이 넓은 곳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한랭전선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저군형 구름에서.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전선의 이동 속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느리다. 이동 속도 보세요. 전선은요,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쪽을 계속 파고들잖아요. 아래쪽을 계속 파고드니까 아래쪽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따뜻한 공기는 아래쪽을 파고들지 못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지면과 만나는 그 전선의 이동 속도는 느려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이 니은보다 느리다, 빠릅니다. 한랭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해양에서 혼합층이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혼합층은요, 섞이는 층을 말하죠. 섞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물살이 일어서 파도가 치면 잘 섞이겠죠. 자, 그럼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과 같이 온도계의 깊이를 서로 다르게 설치하고 가열 장치로 10분 동안 가열한 후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하랍니다. 가열 장치를 켜둔 상태에서 3분 동안 선풍기로 수면 위에 바람을 일으켜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파도를 일으켜서 섞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실험 결과를 보세요. 가하고 나번이 섞이는 층이 생겼죠. 위쪽과 아래쪽. 즉 19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그림만 그릴게요. 가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나번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나번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혼합층이에요. 여기가 요만큼이 섞이는 곳이에요. 섞였으니까 위아래가 섞이는 부분의 온도는 균일하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가 지금 균일하잖아요. 됐죠? 그럼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려합니다. 가열장치는 뭐 하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누구의 역할입니까? 태양입니다. 그 다음 니은, 혼합층은 가보다 나에서 잘 나타나죠? 이게 나번 그림이에요. 이게. 따라서 혼합층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그래서 나번이 맞았습니다. 나에서 잘 나타납니다. 디귿이요. 나에서 선풍기의 바람을 더 강하게 하면 섞이는 층이 깊어지겠지요. 그렇죠? 그럼 수온이 일정한 구간의 두께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입니다. 20번이요. 그림 가, 나, 다는 우리나라에서 7일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일 간격이래요. 자, 가는요, 오른쪽 반달 상현이에요. 나는요, 보름이죠.
망입니다. 망. 보름망자 쓴 겁니다. 다는요. 하연이죠. 왼쪽 반달 하연달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사기 오죠. 사기.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려 합니다. 가는 상현달, 가 상현 맞았죠. 오른쪽 반달 상현입니다. 보름이 음력 15일. 그러면 7일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8일 정도. 8일 정도. 얘는요. 22일 정도예요. 하연은.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나를 관측한 날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나, 보름이죠. 일식은 언제예요? 일식이 뭐지요? 일식,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달에 의해서 가려져요. 그러면 낮에 달에 의해서 가려져야 되니까 낮에, 밤에는 달이 안 뜨는 거죠. 그렇죠? 일식은 달에 의해서, 일식은요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라고요. 그럼 태양은 낮이잖아요. 낮에 가려지기 위해서는 가려지는 건 누구예요? 달에 의해서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달이 떴다는 얘기는 밤에는 달이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러면은 나를 관측할 수 있는 날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틀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귈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일식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다일 때가 가장 멀다.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언제일 때 가장 멀어요? 나일 때입니다. 왜요? 보름달이에요. 이쪽에 태양이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그럼 달이 있어요.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태양 비추는 면은 여기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죠. 태양빛이 비추는 면이. 그러니까 이때는 달이 안 뜬 것처럼 보여요.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오른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이 밝게 빛나야겠죠. 지구에서 볼 때는 그래서 오른쪽 반달 상현이 되는 겁니다. 가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태양빛이 오면은 태양빛이 받는 부분은 여기죠. 그럼 이쪽이 반사돼서 나오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보름달이 보여요. 그 다음에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럼 이쪽 지구에서 봤을 때는 왼쪽 부분이, 여기서 봤을 때는 왼쪽 부분이 밝게 빛나죠? 왼쪽 반달 하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달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요거죠, 요거. 언제예요? 보름달 뜰 때. 나일 때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021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